欢迎光临才能的中国人청청입니다. 大家好，我是程程. 오늘은 영상 내용 공개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절기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중에는 제 목소리는 그 전 영상들보다 조금 걸걸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요청이 상당히 많았던 류xue이입니다. 류xue이 1990년 7월 6일 중국 산동 칭다오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양고지엔 칭다오, 바로 그 칭다오입니다. 중국 남자 배우예요. 중앙희거대학교 연기 전공을 했습니다. 대표 작품 장펑도, 少年歌行, 琉璃, 그리고 天机之白蛇传说 등등 많습니다. 나이도 그만큼 먹었으니 작품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류xue이 같은 경우는 2004년에 그 14살 때부터 중국 베이징 무용대학교 부속중학교 붙었습니다. 从14岁就去报考的北京舞蹈学院，从那时候开始就离开家了。 정식으로 데뷔하기 전에 2006년에 중국 어린이 과학 프로그램 神奇之窗 제작팀은 베이징 무용대학교 부수중학교에 캐스팅하러 갔습니다. 류xue이는 추종한 외모로 제작팀에 캐스팅되었습니다. 류xue이는 연기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神奇之窗 이 프로그램 출연했습니다. 연기도 좀 어색하게 했어요. 눈썹은 너무 잘생겼다. 다듬었으면 좋겠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류xue이는 연기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2010년 중앙희거대학교 연기학과에 입학했습니다. 2011년 9월 스릴러 영화 蝴蝶魔咒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중국 연예계에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모두 다 신인 배우들 출연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류xue이의 연기보다 그때 데뷔할 때 류xue이 연기는 훨씬 부족하긴 해요. 그때는 21살, 22살밖에 안 됐는데 그 분위기도 배우보다 일반인이랑 좀 더 가까운 느낌 들었습니다. 대사할 때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대사 한마디 한마디 칠 때마다 그 머리 가만히 있지 못해서 제가 자료조사 할 때는 탈떡할 뻔했어요.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류xue이는 신인 배우로서 수많은 작품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신인 시절 때 찍은 작품들은 전부 다 안타깝게 뜨지 못했어요. 2016년 7월 4급 판타지 드라마 青云志 방송했습니다. 이 작품은 남자 주인공 그 전설의 리이펑, 여자 주인공 양즈 맡았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6.9점 받았어요. 일단 점수만 따지면 그렇게 높은 점수 아니지만 이 방송할 때는 주연 배우 리이펑, 양즈 그리고 쩌리잉 등등 청년 배우들은 중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 류xue이 신인 배우의 타이틀에서 벗어났습니다. 류xue이가 맡은 역할은 조연 셔이자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 등장하자마자 수많은 여성 시청자들 소녀 팬들은 바로 이 캐릭터에게 빠져버렸습니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신선처럼 나타났어요. 그래서 칭윈즈 통해서 류xue이의 팬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드디어 데뷔한 지 5년째 대중에게 알려진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칭윈즈 시즌2도 같이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시즌1보다 그 퀄리티가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칭윈즈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시즌1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2017년 5월 사그 드라마 롱주传奇之 오젠다오 출연했습니다. 이 드라마 방송하고 나서는 점수는 4.7점만 받았어요. 망작이에요. 주연 배우는 양즈하고 진준지에 맡았고요. 류xue이는 이 드라마에서 조연 역사인물 오잉지라는 캐릭터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역사에 기반한 페이크 사그 드라마입니다. 러브스토리예요. 이 작품 방송할 때는 주연 배우 양즈하고 진준지에 사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보다 대중들은 그들의 스캔들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 남녀 주인공의 스캔들과 이 드라마의 퀄리티 너무 떨어져서 류xue이는 짜게 식었습니다. 칭윈즈 때는 진짜 인기가 한동안 많이 상승했는데 이 후기자는 좀 약한 편이에요. 류xue이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한번 뜨다가 후기자가 떨어져서 계속 뜨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이어서 2018년 7월 4급 판타지 드라마 天机之白蛇传说 방송했습니다. 이 드라마 남자 주인공 렌자룬, 여자 주인공 양즈 맡았어요. 방송하고 나서는 6.2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티나죠? 계속해서 양즈, 인가륜 같은 배우들이랑 같이 찍는 이유 이때 당시에는 양즈, 인가륜, 유할기
성희 등등 많은 배우들은 다 환유 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 동료들끼리 작품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류 쉐이는 역할 2개 맡았습니다. 하나는 요괴의 황제, 하나는 성계의 상제 맡았습니다. 악역 때문에 인기를 아주 많이 받았어요. 天机之白蛇传说 이 드라마의 스토리 배경은 중국 민간 신화 白蛇传의 배경으로 각색한 드라마예요. 하얀 뱀의 전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국에서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너무 유명한 신화입니다. 특히 류 쉐이 연기한 그 요괴의 황제 짠황 이 캐릭터는 너무 미워할 수 없는 악역입니다. 그래서 방송하고 나서 수많은 이 드라마 좋아하는 시청자들 마음속에 레전드 캐릭터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 통해서 짠황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도중에 드라마 제작팀은 그 메이킹 영상 계속 공개했습니다. 메이킹 영상 보고 류 쉐이의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 짠황의 캐릭터하고 본인 실제의 성격은 너무 달라요. 본인 실제는 약간 동네 오빠, 동네 형님, 좀 모자란 느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웃겨요. 그래서 메이킹 영상 통해서 류 쉐이는 한 번 더 팬들을 대거 양성을 했습니다. 짠황 이 캐릭터 통해서 인기를 한 단계 더 상승한 류 쉐이는 역시 다음 작품은 성적이 안 좋아요. 계속 이런 템포로 지금 연예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스타일이에요, 솔직히. 2019년 2월 류 쉐이가 주연한 웹 영화 天机之天地传说 공개했습니다. 공개하고 나서는 역시 3.5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白蛇传 이 신화를 배경으로 전개한 스토리인데 이 영화 본 시청자들 오로지 류 쉐이 보기 위해서 참으면서 봤습니다. 그 정도는 말도 안 되는 퀄리티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한 캐릭터 때문에 떴는데 그 후기작은 계속 힘이 없어서 계속 끝까지 절정으로 뜨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2019년 6월 6일 남자 배우 허민하오하고 정이 공동 주연한 모험 스릴러 드라마 怒海潜沙秦岭神树 방송했습니다. 방송하고 나서는 5.8점 받았어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중국 국민소설 떠무비지를 각색한 드라마입니다. 떠무비지는 우리나라의 해리포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험, 스릴러, 판타지 다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류 쉐이 연기한 시유천 이 캐릭터는 이 드라마에서 상당히 중요한 조연입니다. 다른 2명의 남자 배우랑 같이 호흡 맞춘 장면이 상당히 많은데 류 쉐이도 역시 정확하게 잘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5.8점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소설 원작을 잘 모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캐릭터의 추억 회상하는 화면이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템포가 좀 느려지게 느껴서 좋은 점수를 그렇게 높게 주지 못했습니다. 2020년 5월 남자 배우 렌자런하고 공동 주연한 스파이 드라마 치오찬 방송했습니다. 방송하고 나서는 5.7점 받았어요. 드라마 내용은 1940년 홍콩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도 같이 침략하고 있었으니까 이 시기의 역사를 가지고 만든 드라마예요. 그런데 류 쉐이는 다시 한번 이 작품을 통해서 비주얼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중고 시청자들 알고 있는 류 쉐이는 선역극에서 잘 어울리고 신선한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 치오찬 통해서 정장을 너무 멋있게 소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해 8월 6일 사극 판타지 드라마 료리 출연했습니다. 료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자 주인공 정희, 여자 주인공 웬빙옌 맡았고요. 방송하고 나서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7.4점 받았어요. 여기서 류 쉐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 여주의 선배 하오천 이 캐릭터 맡았습니다. 하오천 이 캐릭터는 여주를 아주 좋아합니다. 묵묵히 지켜주는 스타일인데 하오천 이 캐릭터는 까놓고 얘기하면 악역이에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여주를 계속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 볼 때는 정말 하오천 때문에 화가 나다가 또 안쓰러워 보인다가 또 이해가 가면서도 싫어합니다. 나 이런 복잡한 캐릭터 맡았어요. 2020년 여름에 료리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류 쉐이 이제 드디어 뜰 때가 됐나 싶은데 2021년 작품 5개나 찍었는데 성적은 다 별로예요. 스트레스. 진짜 왜 그래? 이쯤 되면 회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케팅은 왜 이렇게 해요? 우리 지금까지 얘는 4번 뜰 기회가 있었어요. 이 4편에 뜬 작품의 후기자들은 약간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었어요. 환멸.
우선 2021년 5월 여자 배우 왕子웨이하고 공동 주연한 사극 로맨스 드라마 칭로 방송했습니다. 칭로는 아주 전형적인 중국 사극 로맨스 웹 드라마예요. 달달하고 가볍고 스토리는 좀 클리셰 부분이 있어요. 남녀 주인공 처음에는 좋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랑하게 되는 스토리예요. 뻔하죠? 방송하고 나서는 4.4점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류쉐이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주인공 맡은 작품이에요. 하지만 너무 특별한 거 없는 스토리를 보여줘서 좀 밋밋하게 끝났어요. 같은 해 6월 17일 사극 판타지 드라마 千古绝尘 방송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徐凯, 여자 주인공 조동유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 방송하고 나서 5.4점 받았습니다. 이 점수 주는 시청자 마음을 저 이해하긴 해요. 일단 조동유는 영화 활동하는 영화 배우예요. 영화 배우가 이제 드라마 찍는다 기대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공개하고 나서 일단 생각보다 좀 실망하는 시청자들 많이 있었어요. 저는 류쉐이 때문에 아니라 전에千古绝尘 방송할 때 좀 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왜 그렇게 욕해요? 중국 시청자들 비판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남녀 주인공의 비주얼, 외모 때문에 너무 신선처럼 안 보인다, 뚱뚱하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에는 방송할 때 비판을 많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시청자들은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千古绝尘 끝나고 나서 같은 해 7월 스릴러 모험 드라마 윈딩天宫도 출연했습니다. 일단 점수부터 얘기할게요. 2.4점 받았어요. 망작이에요. 또 중국의 국민소설 따오비지를 가색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가색하고 드라마 버전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작품에서 류쉐이 계속해서 조연谢雨辰라는 캐릭터 맡았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모험 스릴러. 하지만 이번에 윈딩天宫이 작품 전체적인 퀄리티가 떨어져서 비추합니다. 이어서 같은 해 8월 25일 스릴러 판타지 드라마 天幕危机 방송했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일단 점수는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어요. 4.5점 받았어요. 생각만 해도 살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만든 드라마예요. 이런 장르는 좀 볼 때가 좀 힘들다고 얘기하는 시청자들 계셔서 방송하고 나서는 4.5점이라는 생각보다 낮은 점수 받았어요. 류쉐이가 맡은 조연 리쇼푸이 캐릭터는 락커예요. 락커. 그래서 파격적인 이미지로 등장했습니다. 스모키 눈 화장도 하고 흰발도 염색하고 아주 힙하게 나왔어요. 이런 분장도 소화할 수 있다는 거 좀 경이롭네요. 2021년 류쉐이의 마지막 작품은 11월 9일 여자 배우 장유시하고 공동 주연한 도시 로맨스 드라마 夜色暗涌时입니다. 방송하고 나서 일단 점수는 5.1점이에요. 합격하지 못한 이유, 내용은 너무 올드하긴 해요. 도시에서 사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작품을 좋아하는 시청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비주얼도 어울리고 커플 느낌 너무 강하고 그리고 풋풋한 느낌보다 어른스러운 연애 스토리 보여줬습니다. 2022년 류쉐이 출연한 작품 2편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공개한 웹 영화 qiuchan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소개했던 드라마 qiuchan하고 같은 라인이에요. qiuchan도 전에 드라마 버전의 이야기로 계속 전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점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드라마 버전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남자 배우 리홍이, 어루이펑, 류쉐이 공동 주연한 사극 판타지 드라마 少年歌行 방송했습니다. 8점 넘었어요, 여러분. 방송하고 나서 8.4점 받았어요. 이 드라마의 스토리는 몇 명의 소년을 강호를 누비며 악인을 무리치는 스토리예요. 류쉐이 이번에는 또 다른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맡은 역할은 뭐냐면 스님이에요. 대머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스님은 보통 스님 아니에요. 무공이 상당히 강하고 대사가 아주 매콤하고 재밌어요. 웃겨요. 2022년 그 해 중국에서 나온 사극, 무협극들 중에 少年歌行 저는 강추합니다. 2023년은 류쉐이의 존재감은 강력해진 해였습니다. 우선 6월 18일 사극 로맨스 드라마 장펑도 출연했습니다. 남자 주인공 마이징팅, 여자 주인공 송이 맡았고요. 방송하고 나서 6.5점 받았습니다. 류쉐이는 특별 출연으로 나왔습니다. 맡은 캐릭터도 상당히 복잡한 인물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풍류가 넘치고 스마트하고 잘생기고 하지만 속은 아주 악하고 잔인하고 그런 어두운 면이 있는 상인 루어즈상입니다. 하지만 이 악역도 다시 한번 미워할 수 없는 악역입니다. 루어즈상 유년시기는 상당히 비참했어요. 큰 집안에서 태어나지만 혼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주 존중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유일하게 자기랑 놀아준 사람은 여주였어요.
로즈상이 유일한 따뜻한 면을 여주한테만 보여줬어요. 하지만 유년시기에 남은 트라우마 때문에 이 인물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로즈상이 인물의 존재감 아주 강했어요. 로즈상이 인물 드라마 전체적인 분량에서 출연한 시간 40분밖에 안 돼요. 네, 장펑도 끝나고 나서 같은 해 12월 12일 여배우 방샤오량하고 공동 주연한 시대극 화메이 방송했습니다. 화메이 지금 완결한 상태입니다. 6점을 받았어요. 합격했어요. 드라마 배경은 중국의 50년대, 60년대로 설정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중국 국민들 나라를 지키는 스토리 보여줬습니다. 저 류쉐이 준비하면서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류쉐이는 정말 다양한 역할, 반복되지 않은 캐릭터 많이 맡았어요. 정글 이미지도 소화할 수 있고 락커도 할 수 있고 신사, 악역 다 할 수 있는 배우입니다. 네, 여기까지 류쉐이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 방송한 모든 작품이었어요. 지금 류쉐이한테 미방영 작품 5편 있습니다. 다 남자 주인공 맡았어요. 이제 좀 뜰 때가 됐죠? 우선 도시 드라마 生活在别处的我 여자 주인공 종초시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2023년 3월 촬영 다 마쳤습니다. 하나는 사극 로맨스 드라마 화젠링입니다. 여자 주인공 쥐징이 맡았어요. 화젠링은 작년 7월 15일 촬영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편의 선역극 念无双도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 당연 맡았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 2023년 11월 29일 촬영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촬영 시작한 사극 로맨스 드라마 春花宴도 한 편 있습니다. 春花宴 여자 주인공 오징옌, 서부 남주는 비원준 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편은 이게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여자 주인공 웬빙옌이기 때문에 2021년 촬영 다 마쳤는데도 지금 방송할 예정이 없는 落花时节又逢君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주인공 연기에 한계가 없는 배우 류쉐이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도 재밌는 인물 이야기, 풍부한 내용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再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